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세요? 보면 몰라. 전 재산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미쳤어요? 4억이 넘는 돈을. 저희는요? 준호는요? 너희가 뭘 했는데? 그날 저는 72년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을 맛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유성구에 사는 72세 이명자입니다. 오늘 제가 며느리와 아들에게 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젊었을 때 작은 분식집으로 시작해서 세계 지점까지 운영한 사업가였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 준호를 키우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50대에 분식집을 정리하고 대전에 오피스텔 2채와 상가 1층을 매입했어요. 월세만 해도 한 달에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때 준호가 결혼한다며 민정이를 데려왔어요. 엄마, 민정이는 명문대 나왔고 대기업 다녀요. 진짜 똑똑해요. 처음 본 민정이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어요. 저도 마음에 들었죠.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준호 잘 부탁해. 결혼식 비용 5천만 원은 제가 냈어요. 신혼집 전세금 2억도 제가 보탰죠.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평생 은혜 못 잊을게요. 그때만 해도 정말 착한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민정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어머니, 출산하고 복직하려면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도와줘야지. 저는 제 집을 세놓고 준호네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32평짜리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처음 3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 지민이를 돌보고 며느리 출근 준비 도와주고. 그런데 민정이가 복직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지민이를 안고 있는데 민정이가 회사에서 돌아오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애 기저귀 갈아채웠어요? 응, 조금 전에 갈았어. 근데 왜 이렇게 축축해요? 제대로 안 채우셨네. 제가 다시 해야겠어요.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봤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지적만 하다니. 둘째 서준이까지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 지민이 영어 유치원 보낼 거니까 아침 7시 반까지 준비시켜주세요. 서준이는 오전 수업 있으니까 10시까지 어린이집 데려다 주시고요. 오후 3시에 지민이 픽업하고 4시에 서준이 픽업하시면 돼요. 집에 오면 간식 주시고 숙제 봐주시고 저녁 7시까지 저녁 준비해주세요. 일과표를 A4 용지에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놨더라고요. 어머니, 이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저는 그날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과표를 받았어요. 마치 직원처럼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애들 교육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얼마나?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요. 둘 다 사교육을 시키려니까요. 그래,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그때부터 저는 매달 2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줬어요. 제 월세 수입 400만 원 중 절반이었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민정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샤넬이었어요. 민정아, 그거 새로 산 거야? 네, 회사 승진 기념으로 하나 샀어요. 회사 승진 기념? 그럼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생활비를 받는 거죠? 다음 주에는 준호가 새 차를 뽑았어요. 수입차였어요. 준호야, 차 바꿨네? 네, 엄마. 회사 일도 있고 해서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명품 가방 사고 수입차 뽑으면서 저한테 생활비를 받는다고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장 보러 나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졌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 발목 부러졌어. 병원인데 좀 와줄래? 엄마, 지금 회사 회식이라서요. 택시 타고 집에 가 계세요. 근데 깁스를 해야 한대. 내일 아침에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결국 저는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어요. 깁스도 못한 채로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정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절뚝거려요? 발목 부러졌어. 병원 갔다 오는 길이야. 어머, 그래요? 그럼 내일 애들 유치원 데려다 주기 힘드시겠네요. 어떡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발목이 부러졌는데 걱정하는 건 유치원 등원이었어요. 민정아, 나 지금 너무 아픈데. 어머니, 그럼 제가 내일 오전 반차 써야 하나요?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도구구나. 발목 골절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 가려다가 우연히 민정이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문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실버케어 요양원 상담 예약 확인 3월 15일 오후 2시. 김민정 고객님. 손이 얼어붙었어요. 요양원? 나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민정이가 외출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 일 때문에 외근가요. 그래. 민정이가 나간 후 저는 민정이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팜플렛을 발견했어요. 실버케어 요양원 월 300만 원, 24시간 전문 간호. 팜플렛에는 민정이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어요. 5월부터 입소, 어머니 월세 수입으로 충당 가능, 우리 생활비 200만 원 절약.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우리 생활비 200만 원 절약. 그게 저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절약해야 할 생활비였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좋아.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보내줄 게 있지.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민정이와 준호의 생활 패턴, 그들의 지출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우연히 준호 카드 명세서를 봤어요. 골프장 월 150만 원, 백화점 월 200만 원, 고급 레스토랑 월 100만 원. 제가 주는 생활비 200만 원을 고스란히 사치에 쓰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준호 급여 명세서였어요. 연봉 9천만 원, 민정이 연봉도 7천만 원. 두 사람 합쳐서 연봉 1억 6천인데 왜 제게 생활비를 받는 거죠? 저는 조용히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제가 재산을 기부하고 싶은데요. 어떤 재산이신가요? 오피스텔 2채와 상가 1층이요. 시가로 약 4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아니요. 그리고 몰라야 해요. 법적으로는 본인 재산이니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권이 있으니 일부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생전 증여는 어때요? 완전히 제 뜻대로 할 수 있죠? 네, 그건 가능합니다. 완벽했어요. 저는 여러 아동복지재단을 알아봤어요. 그중 우리 아이들 희망재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정폭력 피해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을 돕는 곳이었죠. 옛날 제 모습과 닮았어요. 저도 혼자 준호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재단장님, 4억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네, 4억이요? 네, 조건이 있어요. 제 이름으로 임영자 장학금을 만들어주세요. 매년 10명의 아이들에게 대학까지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호야, 미안하지만 너는 충분히 받았어. 이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줘야겠다. 3월 14일 밤, 내일이면 민정이가 요양원 상담을 가는 날이에요. 저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가지런히 놓았어요. 재산 기부 동의서, 공증 완료, 부동산 등기부 등본 소유권 이전 완료, 통장 정리 내역 4억 3천만 원, 우리 아이들 희망재단, 그리고 편지 한 장. 준호, 민정에게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 팜플렛도 받고 상담 예약도 알아. 생활비 200만 원 절약이라고 쓴 메모도 받지. 나는 72년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 남편 위해, 아들 위해, 손주들 위해. 근데 결국 나는 너희에게 절약해야 할 생활비였구나. 그래서 결정했어. 내 재산 4억 3천만 원 전부를 우리 아이들 희망재단에 기부했어. 법적으로 이미 끝났으니 되돌릴 방법은 없어. 이 돈으로 10년간 100명의 아이들이 대학을 갈 거야.
정말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 엄마가 있어도 엄마 같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나는 내일부터 고시원에서 살 거야.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야. 내 국민연금 8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요양원 상담은 너희가 알아서 취소해. 나는 정정당당하게 혼자 살 거니까. 엄마가 아침 식탁? 민정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오후에 제가 외출 좀 해야 해요. 응, 알아. 요양원 상담 가는 거지? 민정이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어떡해. 거실 테이블에 있는 서류들 좀 봐. 민정이와 준호가 황급히 거실로 갔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세요? 보면 몰라. 전 재산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어제 등기 이전 다 끝났어. 미쳤어요? 4억이 넘는 돈을. 저희는요? 준호는요? 너희가 뭘 했는데? 준호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기더니 소리쳤어요. 엄마, 이거 취소할 수 없어요? 없어. 이미 법적으로 끝났어. 엄마, 제정신이세요? 왜 이런 짓을? 그때 저는 냉장고에 붙어있던 팜플렛을 가져왔어요. 이거 기억 안 나? 요양원 팜플렛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민정이가 쓴 메모였어요. 우리 생활비 200만 원 절약.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민정이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냥 알아본 거예요. 알아본 거? 3월 15일 오후 2시에 상담 예약까지 해놓고 어머니가 발목 다치셔서 혹시 몰라서 그럼 이건 뭐야? 저는 준비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지난 5년간 제가 준 돈 목록이었어요. 결혼식 비용 5천만 원, 신혼집 전세 보증금 2억 원, 월 생활비 200만 원 60개월 1억 2천만 원, 임시지원금 애들 교육비 등 3천만 원, 총 4억 원. 준호야, 내가 너한테 5년간 4억을 줬어. 근데 너 연봉이 9천이고 민정이가 7천이잖아. 합쳐서 1억 6천. 그건 왜 내게 생활비를 받은 거야? 골프 치고 명품 사고 수입차 뽑으면서 민정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모셨어? 나를 무료 베이비시터로 부린 거지. 하루 12시간씩 아이들 돌보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게 모셨다는 거야? 그래도 시간표까지 만들어서 나한테 줬잖아. 7시 30분 지민이 등원 준비, 10시 서준이 어린이집.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짓이야?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늦었어.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말이야, 너희 둘이 작년에 한 대화 녹음한 것도 있어. 휴대폰을 켰어요. 작년 11월에 녹음이었죠. 민정이 목소리 여보, 어머니 연금이 월 80만 원이래요. 준호 목소리 그래? 그럼 요양원 비용은 거기서 나오겠네. 민정이 아니에요. 어머니 부동산 월세로 내야죠. 어머니 연금은 어머니 용돈으로 주고요. 준호 그것도 그렇네. 어차피 요양원 가시면 용돈도 별로 안 쓰일 테니까. 민정이가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언제, 주방에 물 가지러 가다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휴대폰 갖고 와서 녹음했지.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말이야. 나 오늘부터 고시원 들어가. 고시원이요? 응, 월 40만 원짜리. 작지만 내가 주인인 곳이야. 너희 눈치 안 봐도 되는 곳. 그때 방에서 지민이와 서준이가 나왔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으니까요. 지민아, 서준아, 할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가. 왜요? 우리랑 안 살아요? 응, 할머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요. 지민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지민아, 할머니는 72살이야.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안아줬어요.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고시원 방은 정말 작았어요. 3평도 안 되는 공간. 침대, 책상, 옷장 하나.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이었거든요. 창문을 열었어요.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저들처럼 자유롭게 살아보자. 저녁에는 근처 분식집에서 혼자 떡볶이를 먹었어요. 72년을 살면서 혼자 외식한 건 처음이었어요. 떡볶이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아무도 어머니 빨리 드세요. 어머니 애들 데리러 가야 해요. 하지 않았거든요. 6개월 후, 오늘은 9월 15일이에요. 고시원에서 산 지 6개월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근처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복지관에서 수영도 배우고 요리교실도 다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 희망재단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요. 제 이름으로 장학금 받는 아이들을 만나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17살 민수라는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할머니도 고마워.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면 할머니도 힘이 나거든. 준호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살아. 아이들이 보고 싶대요. 그래, 그럼 가끔 사진 보내줘. 엄마, 정말 돌아오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 나 여기서 행복해. 알겠어요. 민정이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를 원망하고 있겠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어제는 고시원 옆방 할머니랑 같이 영화를 봤어요. 명자 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러게, 나도 오랜만에 영화관 왔어. 언니는 참 멋있어요. 혼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잖아요. 혼자라서 당당한 거야.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작은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이명자로 사는 것 같아. 누군가의 엄마도 할머니도 무료 베이비시터도 아닌 그냥 이명자로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고 계신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모든 걸 희생할 필요 없어요. 72세든 80세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저는 4억 3천만 원을 포기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돈으로 100명의 아이들이 꿈을 이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월 4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72년 인생 최고로 자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